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모군란부터 그리고 갑신정변 마지막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였었던 가보개혁까지 나가보겠습니다. 대답!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미 두 번의 조약을 맺었었죠. 76년도에는 무슨 조약 맺었죠? 강화도 조약. 플레임은 일수호 조규. 오케이. 자,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 조선과 일본이 맺었다는 것만 알아두면 돼요. 알겠죠?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 불평등 조약이었었던 거 한 두 개만 얘기해볼까? 첫 번째. 그 조선은 미국한테 잘해야 된다. 또? 치해법권, 치해법권. 그리고? 청의중재. 맞아요. 해양 측량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2년도에 이제 체결했었던 조약. 어느 나라랑 체결했지? 맞아요. 조선과 미국이 체결했었던 조미소호 통상조약이었습니다. 통상조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나라의 문호를 열고 개항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서양 세력들과 이 선진국가들의 우수한 문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특히나 근대식 무기 공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1882년도에 이미 이제 얘들아 5군형 체제는 무너져가지고 2위 체제 장어형과 무의형만 있었는데 이런 어려운 말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신식군대와 구식군대가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식군대는 별기군이라고 하는 군대가 있었고요. 신식군대 별기군과 구식군대에 대한 차별. 구식군대에 대한 차별이 심화됩니다. 그래서 구식군대들은 1년 넘게 월급도 주지 않아요. 월급 안 주는 건 너무했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야 너무 그러지 마 우리가 곡식으로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곡식으로 준다고 했는데 줬을까 안 줬을까? 안 줬어요. 사실 줬어. 근데 그 절반에 쌀이랑 겨를 막 섞어가지고 막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막 정말 바쁜 네 이렇게 분이 터져 나오게 되면서 살기 힘들었었던 농민들까지 같이 합세를 해가지고 이날 82년도에 이모년 군대가 난을 일으켰다 해가지고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구식군대와 농민들이 주도를 했었고요. 농민들이 주도를 했었고 이때 당시 별기군의 교관이었었던 호리모토 레이조라고 하는 일본인 교관이 있었어요. 이 일본인 교관도 어떻게 합니까?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식군대들과 농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별기군 교관을 살해하게 되고 그 길로 누구를 만나러 가냐면 자 73년 이전까지는 누가 통치를 했었지? 누가 집권했지? 흥선대원군. 맞아요. 흥선대원군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만나러 가는 거야. 대원군 나와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대원군,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원군, 그러지 마시고 부디 다시 재집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하께서는 조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전혀 모르십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외세에 다 먹혀버리고 말겠어요. 해가지고 대원군한테 재집권을 요구하고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좋죠. 그쵸? 자신이 통치했을 때가 더 태평성대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농민군과 그리고 이 구식군대들을 따라가지고 다시 재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다시 한번 실권을 장악하게 되자 위기감을 느꼈었던 조정의 고종과 민비는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청에 도움을 요청을 한다. 청에 도움을 요청하였었다. 그래서 청나라에서는 오케이 하고 들어오는데 사실 청나라는 이때 입이
찢어지게 기뻤었어. 그 이유가 뭐냐면 강화도 조약에서는 조선을 뭐라고 표현했었지? 자주적인 독립국이라고 표현했었지. 청이 조선에 대한 무엇을 부인한 거야? 맞아요. 종주권을 부인한 거지.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 여기 살짝 언짢다. 그리고 조미수 통상조약에서 누가 이 가운데에서 중재를 해줬다 그랬어? 중매를 해줬다 그랬지? 연결을 해줬다 그랬지? 청나라. 그때 청나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의 조선 미국 같은 서양 세력이랑 조약을 체결하려면 적어도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 정도는 하나 있어야지. 배에다가 그 국기를 달고 그 국기를 보여주면서 조약을 체결하는 게 맞아. 우리 청나라를 봐봐. 청나라에서는 용이 이러고 있는 용 모양 기가 있었단 말이야. 그게 청나라의 국기였어요. 우리 국기를 봐봐. 파란 색깔 이 국기 청색깔 용이 보이지? 그러니까 너네들은 우리의 속국이니까 색깔만 바꿔서 노란색이랑 이렇게 조금 옅은 색깔 사용해가지고 너네들도 국기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 알겠지? 색깔만 바꾸면 돼. 이랬는데 우리 조선의 신하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싫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싫어. 우리는 우리만의 국기를 만들래. 라고 해가지고 당시 이제 우리 청나라 국기 따라하고 싶지 않은데요? 라고 했었던 조선의 신하 김옥균을 비롯해가지고 고종의 신하들이 조선의 국기를 만들게 되는 게 그게 시간이 지나서 오늘날에 뭐가 됐다? 태극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네. 그러니까 미국 이제 청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이랑 조약할 때도 그렇고 일본이랑 조약할 때도 그렇고 청나라를 자꾸 배제시키잖아. 그러니까 청나라가 아니 조선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랑 4대 관계잖아. 이러고 있었는데 역시 조선은 우리밖에 없구만 해가지고 이 미끼에 걸리도록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고종과 민비가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바로 이제 군대를 투입시킵니다. 그래서 청의 군대가 결국에는 이 조선의 이모군란을 진압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한테 생색을 내기 시작하죠. 야, 역시 조선아, 우리밖에 없지? 라고 하면서 청나라에서는 조약을 요구해요. 그게 바로 조청상민소륙무역장정이 되겠습니다. 조청상민소륙무역장정입니다. 이 내용 안에는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취해법권, 연사재판권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가 꼭 기억해줘야 되는 키워드는 바로 내지통상권이었었는데요.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원하고 있었던 이 건이었었단 말이야.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청나라 상인들이 바다나 육지에서 자유롭게 무역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내지통상권이었었어. 우리 조선 내륙에서 한반도, 팔도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통상수교 활동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인데 쉽게 설명하면 우리 중학교 눈높이 수준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자, 우빈아, 선생님이 50년 전통의 한식집을 운영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조기를 굽거나 아니면 깍두기 아니면 시원한 이제 황태 북엇국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끓인단 말이야. 근데 그 옆에 마라탕집, 짜장면집, 거기에다가 짬뽕집, 꼬바로우집 이런 게 다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한식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을까 적을까? 적겠죠. 너 아까도 얘기했잖아. 초등학생 친구들은 마라탕밖에 안 먹는다며. 근데 왜 갑자기 말이 바뀌는 건데.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 조선에 있었던 상인들은 원래 했었던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 청나라 상인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막 상업활동을 시작해. 그러면 조선 사람들이 상업활동이 활발해지겠냐고요. 아니죠. 그래서 일본이 이거를 야금야금 노리고 있었어. 이건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우겠지만 일본은 우리 개항장으로부터 막 50리, 100리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바로 전국에서 딱 해버리니까 일본이 뚜껑이 빡 열리게 되는데 일본이 뚜껑이 열리기 전에 일단은 별기군 교관 호리모토 레이조를 죽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우리나라한테 뭘 요구해요? 조약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어떤 조약을 요구했었냐? 바로 우리 별기군
교관을 죽인 거잖아. 그치? 사람을 죽였잖아. 그럼 우리가 어떤 입장이야? 맞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입장이잖아. 죄송, 재물포 조약. 재물포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당연히 사람을 죽였으니까 무엇을 요구했겠어요?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884년, 그로부터 4년 뒤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 시작되었었던, 양반들, 그러니까 선비들로부터 시작했었던 나라의 개혁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갑신년의 정권이 변하였다라고 해가지고 갑신정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이해됐나요? 이해됐다요? 자, 볼게요. 일단은 급진개화파가 있고, 급진개화파가 있고, 온건개화파가 있어요. 조선 건국할 때 그런 똑같아요? 그건 신진사대부입니다. 급진파 신진사대부, 온건파 신진사대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개화파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배워와야 된다. 우리도 개화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사람들인데, 대표적인 인물은 이제 급진개화파의 김옥균이라는 사람이 있어. 김옥균이 일본 유학 갔다가 깜짝 놀랐었던 게, 일본에서는 똥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거였대.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조선에는 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가지고, 조선 후기인데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로 이제 가잖아? 우리 그럼 숨 못 쉬어. 온 사방 곳곳에서 응아 냄새가 진동을 했다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근데 일본은 하수도 시설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깔끔하고 공기가 아주 시원시원한 거야. 김옥균이 우리도 이런 선진적인 부분들을 배워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게 돼. 온건개화파의 대표적인 인물 민영익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온건개화파 인물들은요, 단체로 민씨일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종의 아내가 성이 뭐였다고? 맞아요. 명성황후 민비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민씨 집안 사람들이 많았어요. 알겠죠? 그래서 왕실과 외척관계, 왕실과 혈연관계인 경우가 많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민씨 집안들이 거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럼 딱 봐도 느낌이 오죠. 급진개화파랑 온건개화파 중에서도 힘이 강했던 건 온건개화파였을 거 아니야. 급진개화파는 누구를 배워보려고 했었냐면은, 급진개화파는 청의 종주권을 부인해요. 우리가 청나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청으로부터 뭐 해야 된다? 맞아요.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두 번째, 일본을 배우자.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메이지 유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자, 온건개화파 같은 경우에서는요, 누구처럼 하자? 청나라처럼 개화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면 급진개화파의 롤 모델은 바로 누구였어? 일본이었었고, 오케이? 급진개화파의 롤 모델은 일본이었었고, 그리고 이 온건개화파의 롤 모델은 어디다? 청나라가 되는 것이다. 청나라에서는 이제 아편전쟁 이후에 진행되었었던 양무운동이라는 게 있어. 양무운동이 뭐냐? 서양의 무기만을 수용하자라고 했었던 거야. 중국의 체제는 그대로 놓고 서양의 우수한 선진적인 문물만을 수용하는 제도, 바로 중체서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체서용대로 이 양무운동, 체제는 그대로 놓고 기술만 받아들이자라고 했었던 온건적인 개화야. 그러면은 성리학적인 조금 보수적인 개념이 있었었던 우리 조선에서는 온건하게 개화하고 싶었을까? 급진적으로 개화하고 싶었을까? 그렇지. 온건하게 개화하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온건개화파가 입지가 더 높았다고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급진개화파는 이대로는 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모군란 때 청나라가 군대 들고 와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 군란 진압했다 그랬지. 자, 흥선대원군이 다시 재집권했다 그랬어요. 청나라에서 흥선대원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왕의 아버지인데? 죽여요. 청에서 흥선대원군을 압송해요.
납치. 지중해. 네,